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학과 장범진입니다. 원호희 교수님 지도 아래에서 올해로 석박통합과정 10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제2회 대학원 연구성과 경진대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전체 데이터와 싱글스 RNA 시퀀싱을 이용해 QTL 메타아날리시스를 진행하고 셀 타입 펑셔널 아날리시스를 통해 브레인 디스오더의 유전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병은 2015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30년에 약 8,200만 명, 2050년에 약 1억 5,2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병의 유전자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는 유전율인 헤리타빌리티는 논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58에서 7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퇴행성 및 신경정신질환의 유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네틱과 질병인 디지즈 간의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노믹스 연구원들은 제네틱 베리언트와 휴먼 피노타입 혹은 디지즈 트레이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전장 유전체 연구라 불리는 지아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해당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대주군을 모으고 스네이프 어레이와 홀지놈 시퀀싱과 같은 유전 변이인 베리언트를 찾아서 리니어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질병 혹은 트레이스에 대한 유의성을 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스 결과를 왼쪽 제일 아래의 그림과 같은 맨하탄 플러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플러스의 가장 유의미한 영역을 확대해 보았을 때 오른쪽 해당 영역은 리드 스닉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진 A 로커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신경질환의 질병에 대한 지하스 연구를 해왔고 전체 질병에서 현재까지 579개 정도의 영역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해당 변이 혹은 영역이 논코딩 영역에 존재하며 조직 및 세포 특이적으로 RNA, 프로틴, 에피지노믹스와 같은 멀티오믹스를 통해서 제네틱 베리언트와 디지즈 사이의 과정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에 하나로 Quantitative Trail Loci, QTL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TL은 RNA, 프로틴, 에피지노믹스와 같은 트레이스를 매칭된 사람의 제네틱 베리언트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제네틱 페리언트가 RNA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를 EQTL이라 부르며 지하스를 해석하는 많은 연구원들과 저희는 EQTL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지하스 영역을 확대해 둔 것이며 EQTL 데이터에서 해당 영역은 진 비익스프레션과 유의미하고 지하스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서 해당 영역의 변이들이 통계성이 얼마나 유의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EQTL 데이터가 실제로 디지까지의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 변이와 RNA 사이의 조절 방법 혹은 RNA에서 최종 결과인 디지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목표를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RNA 시퀀싱은 벌크 RNA 시퀀싱으로 조직에서의 세포들의 평균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세포로 분리하고 세포마다 RNA 시퀀싱이 가능한 싱글셀 분석이 발전함에 따라 휴먼 브레인에서도 싱글셀 QTL이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에 네이처 제네틱스에 발표된 논문은 휴먼 브레인 싱글셀 QTL 분석을 400개의 샘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적 변이와 관련된 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신경퇴행성 및 신경정신질환의 지하스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샘플 수는 현저히 기존의 1000개에서 2000개 있는 혈액 샘플에서 EQTL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스와 QTL의 조절 기작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공개된 휴먼 브레인 싱글셀 RNA 시퀀싱과 매칭된 유전체를 모았습니다. 데이터는 후지타, 마티스, 브리오스, 가비토에서 치매 및 다발성 경화증 코호트를 모았습니다. 이후 지노타입과 싱글셀 데이터를 각각 코호트에서 QC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QTL 매핑에 맞게 데이터를 변형하고 메타 분석을 진행해 싱글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QTL 매핑의 경우 유전자를 기준으로 베리언트의 유의미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유전자가 유의미할 때 이 유전자를 이 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연구 싱글 브레인에서는 세포별로 10,000개에서 15,000개의 필터링된 유전자를 테스트했고 4,000개에서 12,000개 가까운 유의미한 이 진을 세포별로 찾았습니다. 해당 이 진은 전체 셀 프로포션에 비례하게 커지고 있으며 이는 셀의 숫자가 많아지면 파워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전 휴먼 브레인 EQTL인 브리오스와 푸지타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3배에서 10배 정도의 에이진의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지하스를 가져와 콜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해 싱글 브레인 EQTL과 제네틱 베리언트를 확인하였, 공유된 지하스의 제네틱 베리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왼쪽에서 보이듯이 콜로컬라이제이션은 특정 세포 유형에서 관찰되는 유전자 조절 신호가 질병 위험 변이와 같은 원인 변이에 의해 설명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후 콜로컬라이제이션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 PP4에서 0.5 이상의 유전자에 대해서 코절 스닙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pp포 0.8 이상의 유의미한 콜록에 대해서는 유전 변이를 도구 변수로 노출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인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MR을 분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된 브레인 셀 타입 스페시픽 에피지노믹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이들의 조절 기전까지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79개의 신경정신질환의 지하스 중에서 285개의 유의미한 콜로그 결과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143개의 유의미한 인과성을 가지는 MR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결과를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 오른쪽은 AD 지와스 로커스를 나타내고 있고, 어, 왼쪽은 콜록된 EQTL 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동그라미의 색은 아래쪽에 적힌 셀 타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pp폴 0.8 이상의 콜로컬라이제이션 결과이며 삼각형은 FDR 0.05 이하의 유의미한 MR 결과로 베타의 방향을 정삼각형, 역삼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75개 알츠하이머 디지즈 지와스 AD 로사이 중 55개의 유의미한 콜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0개의 마이크로글리아 EQTL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새로운 마이크로글리아 EQTL 콜로컬라이제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콕스 세븐시 영역을 강조해서 보고자 합니다. 해당 영역은 라싸원 EQTL과 콜록이 되고 있었으며 왼쪽 세포별로 라싸원 EQTL을 확인했을 때 올리고덴들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가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당 영역의 조절 기작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AD 지아스의 콕스7C 로커스이고 라싸1의 EQTL 로커스 줌입니다. 지아스 리드 스닙을 기준으로 베리언트의 LD를 동그라미색으로 표시했으며 보라색 다이아몬드 지아스와 EQTL에서 통계적으로 찾아낸 원인 스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스닙들이 어떤 조절 기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피지노믹스의 인앤서 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먼저 제일 위쪽에는 바이맵된 스닙들을 표시했습니다. 지아스 EQTL 리드 스닙, 바이맵 스닙이며 지아스 리드 스닙을 기준으로 LD를 표시했습니다. 아래쪽 상자는 각각의 스닙이 브레인 셀 타입 프로모터 이넨서와 겹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스닙들이 마이크로글리아 이넨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스닙들은 전체 트랜스크립트와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글리아 이넨서에 있었고 나레로 페이퍼에서 제공하는 3D 크로마틴 커넥션을 통해 이넨서 프로모터 링크를 볼 수 있는 플렉식을 확인했을 때 해당 영역의 이넨서가 긴 영역을 통해 라싸원의 프로모터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콕스7C 변이가 이넨서 위에 있으며 3D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통해서 프로모터를 조절해 마이크로글리아 라싸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제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저의 대학원 연구 성과 경진대회 결과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브레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데이터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1000개 정도의 휴먼 브레인 싱글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증가시킨 EQT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EQTL가 뉴로 디제너레이티브와 뉴로 사이키아트리 지어스로 컬러컬라이제이션,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및 코절 스닙을 찾는 파인 매핑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에피지노믹 데이터로 조절 기전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당 변이와 관련된 약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여러 생물학적 검증을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현재 저의 단독 일저자로 메드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를 올해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웹사이트도 개설하여서 공유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유전체 학회 중 가장 큰 하나인 ASHG에서 32명 중 1명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진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해당 논문이 네이처 제네틱스에 억셉이 되어서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대학원 연구 성과 경진대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리고 본 연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지도 교수님인 원영희 교수님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시는 미국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 하스피럴에서 나주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더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